아, 또 수다나 떨고 시작할까? 근데 이 얘기 벌써 세 번째 하는 얘긴데. 이 얘기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도 그냥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주 덕후로서 우주를 소재로 한 여러 가지 띵작들이 있죠. 갓띵작들이 몇 개 있는데, 특히 영화에서 옛날에는 우주라고 하면은, 물론 우주라고 하는 게 되게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우주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실제 우리 과학의 영역 안에서 우주를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그 후자의 영화들이 좀 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비티라는 영화랑 인터스텔라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우주 영화, 우리 세대에 있었던 그런 우주 영화가 두 개가 있고 근데 이거를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를 한 이유는 그 사건의 지평선 이번에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그 노래를 여기 가운데에다가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가 제가 느끼기에 어떻게 좀 다른 영화 같고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그 두 개 영화 사이에 뭔가 좀 위치를 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런 얘기를 벌써 수업에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 보면은 둘 다 우주를 소재로 하긴 했는데 그래비티는 우주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서 그냥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처하게 되는 어떤 환경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 그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비티라는 게 결국에는 이 제목이 그래비티가 된 이유가 무중력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이 떠돌다가 그 대기권으로 해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그 지구의 중력하에서 딱 이제 두 발로 서서 나가는 그게 마지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를 그냥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처하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서 작용을 했다면은 인터스텔라에서의 우주는 저는 이거는 약간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장치이자 소재. 물론 배경이기도 한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긴 한데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블랙홀 주변에서는 시간이 빨리 가고 그냥 여기 지구에서는 시간이 더 빨리 가죠. 그래서 저기에서 1년이 가면 지구에서 막 10년, 20년이 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 영화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아빠가 더 젊어. 아빠는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딸은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이미 할머니가 돼 있어. 근데 둘이 다시 만나. 그 시간의 격차. 그 장면에서의 그게 되게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우주라는 내지는 뭐 상대성 이론, 블랙홀이라는 거를 어떤 장치로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는 이 우주라는 환경이 주는 어떤 시련 내지는 문제 우주가 우리한테 그걸 던지잖아요. 결국에는 그 인공위성의 파편들로 인해서 그 궤도에 있는 뭐 인공위성이면 인공위성, 우주정거장이면 우주정거장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지구로 돌아갈 방법이 없어져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지구로 돌아가야 돼. 그런 시련을 주인공이 극복을 해 나가는 얘기예요. 그런 시련을 극복을 해 나가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우주에서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주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내 인생에서 오는 문제도 있었고 그것들이 이렇게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뭐 원래 그 여자 주인공이 뭐 지구에서는 원래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를 잃게 되죠. 그래서 되게 뭐 목적 의식 없이 살다가 뭐 어떻게 우주에 오긴 했는데 우주에서 이제 문제 상황에 겪게 되니까 그냥 원래 인생을 포기하려 했었잖아. 인생을 포기하려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극복을 해요. 나는 이제 이 우주를 벗어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의지를 갖게 되고 동시에 내가 인생을 또 새롭게 이끌어 나갈 그런 의지를 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뭐 비유가 들어있어요. 비유 내지는 은유가 들어있어.
우주라는 어려운 공간에서 지구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가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거에 대한 은유가 들어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은유가 있는 스토리 같은데, 인터스텔라의 스토리는 그냥 드라마죠, 드라마. 그냥 SF 드라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뭐 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이런 우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되게 특별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그게 물론 엄청난 감동을 가져다 주긴 하죠.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 이거는 그냥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서 그냥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비티에서는 이게 그냥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거기에서 오는 감동이 있는데, 인터스텔라는 감동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입이 되진 못해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블랙홀 근처에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나보다 늙어버린 딸을 만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둘 다 진짜 걸출한 우주에 대한 정말 명작인데, 좀 장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래비티는 저는 약간 문과 영화, 인문학적인 영화. 이게 비록 그 과학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인터스텔라는 그냥 이과 영화죠. 이거는 이과적인 소재를 진짜 재밌게 풀어낸 영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주 덕후긴 한데, 우주 덕후라서 인터스텔라가 정말 재밌었지만, 그거는 그냥 이과적인 마인드에서 되게 재밌었던 거고, 저는 그래비티를 조금 더 좋아해요. 그래비티를 조금 더 좋아해서, 여기는 그냥 우리 삶이 담겨 있는 영화잖아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놨고,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이 간극을 메워줬죠. 이 두 개의 간극을 메웠습니다.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그 블랙홀에 나타나는 개념 있잖아요. 거기를 넘어가면은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경계선. 거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가사가 있잖아요. 물론 노래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이제 우주 덕후로서는 이 두 개의 대표적인 영화의 특징을 딱 중간에서 가르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 잡소리였습니다. 잡소리. 시작을 해보죠.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거였죠.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로봇이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우리가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이 처음에는 이렇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시작을 해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시작을 했다가, 로봇이 뭐 실제로 여기 있었고, 우리의 랜드마크가 실제로 여기 있어서 얘를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죠. 얘를 이렇게 관측을 해. 그래서 그 관측된 값이 실제로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하죠. 그게 관측이 될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값이 관측이 됐다. 랜드마크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요런 모양의 라이클리후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초록색의 프라이어랑 이 파란색의 라이클리후드가 곱해져서 다시 새로운 포스테리어가 나오고, 그게 프라이어로 들어가니까 요 다음 스텝이 된다면은 이 초록색 분포가, 유니폼이었던 초록색 분포가 이렇게, 아이고, 유니폼이었던 초록색 분포가 살짝 바이어스가 생길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새로운 메저먼트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계산이 되면은 또 두 개가 곱해져서 새로운 포스테리어가 나타나죠. 새로운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그럼 여기는 또 없어지는 거고, 또 이제 이 프라이어만 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또 넘어가죠. 그러면은 또 어딘가에 메저가 들어올 거고,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해서 또 새로운 포스테리어를 또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거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프라이어는 한없이
한없이 분산이 줄어듭니다. 분산이 계속해서 점점 줄어나가요. 원래 가우시안 분포를 계속해서 곱해나가면 분산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라고 합시다. 이게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가 곱해지잖아요. 그럼 얘도 분산이 있었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프라이어 논리지의 분산도 있고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분산도 있었다 쳐요.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요거 두 개를 곱해.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새로운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 포스테리어의 분산은 항상 요거랑 요거의 미니멈보다 더 작아집니다. 분산은 무조건 작아져요. 분산은 가우시안을 두 개 곱하면은 분산은 항상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수식적으로도 유도가 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프라이어라는 거는 로봇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에요. 아마 이쯤에 있을 거라고 일단 알고 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의 컨피던스, 뭔가 좀 우리가 확신하는 정도가 분산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에도 분산이 나타나요. 이거는 센서로부터 측정이 되는 정보가 이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확신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분산이에요. 근데 그 두 개의 정보를 종합하는 게 포스테리어잖아요. 그거를 곱함으로써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얻어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는 결국에는 우리의 관측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관측이 들어온 다음에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이 들어온 다음에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확률 분포는 얘나 얘보다는 좀 더 확신을 해야 되겠죠. 두 개의 정보가 합쳐지니까 우리가 로봇의 위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의 정도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야 사실 마땅하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나 센서가 가지고 있던 그 정확도, 그 두 개를 종합을 하니까 무조건 분산은 더 작아져야 돼요. 분산은 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식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이거 실행을 해가지고 같은 자리, 로봇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가정하에 계속해서 관측을 누적을 해서 점점 프라이어를 업데이트 시켰을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처음에는 유니폼이었고 한 번 메저먼트가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세 번, 네 번 점점 들어오면서 분산은 작아지는 형태가 돼요. 분산은 작아집니다. 점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메저먼트가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분산은 점점 줄어들어서 되게 점점 내로우해질 거예요. 확률 분포 자체가.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아마도 여기 실제 위치에 수렴을 하겠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끝냈어요. 어쨌든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로봇을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근데 일단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러니까 로봇이 움직이라고 한 만큼 정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때 힌트를 드렸지만 호목으로는 이제 로봇의 이동이 프로바빌리스틱해질 때, 이러면 어떻게 될까가 과제가 나갈 거고, 두 번째, 우리는 납치를 할 겁니다. 로봇을 중간에 한번 우리가 임의로 다른 데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 일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파이썬으로 돌아가서 좀 확대를 합시다. 여기서 출발을 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기서 출발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지난 시간 코드부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다 실행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했었냐면은 일단 뭐 히트맵 그 1D의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을 그리기 위한 함수는 하나 만들어 놨었고, 일단 로봇의 맵을 설정을 했어요. 전체 길이가 얼마고 거기 중간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서 우리는 이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로봇의 위치를 항상 상대적으로 측정을 할 거다. 근데 그 측정하는 확률이 확률 분포를 갖는다. 센서가 아주 정확한 건 아니어서 실제 측정돼야 되는 참값을 기준으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측정이 된다. 그렇게 모델을 세워놓고 요거는 저기로 가져갑시다. 여기 프라이어 분포를 여기 앞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실제 루프가 돌아가는 거였죠. 일단 로봇의 실제 위치를 20이라는 점에다가 두고 우리의 메저먼트, 우리의 센서의 분산을 10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출발을 했어요. 일단 프라이어 분포는 유니폼으로 어사인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먼저 메저를 한번 하죠. 메저를 한번 합니다. 메저가 어디 갔냐? 그쵸? 아, 여기. 요게 로봇의 실제 위치랑 랜드마크의 실제 위치를 비교를 해서 이제 요 센서가 측정이 될 확률을 구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메저먼트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실제 메저 값을 하나 랜덤으로 샘플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실제 로봇의 위치가 마이너스 10이라면은 원래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딱 나와야겠지만 마이너스 11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9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실제로 랜덤 샘플을 통해서 실제 측정 값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구하죠. 요런 값이 실제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을 바탕으로 로봇이 어디에 있을지에 대한 확률 분포를 하나 라이클리후드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를 곱해서 포스테리어를 만들고, 그 포스테리어를 바탕으로 로봇의 위치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을 하나 구하고, 그리고 플롯을 하고 여기 이제 요걸로 업데이트를 하고 끝냈었죠. 네. 그래서 요거를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로봇의 실제 위치랑 뭐 점점 가까워진다. 반복적으로 매저를 했더니 가까워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의 포스테리어이자 프라이어 분포는 점점 좁아지는 형태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출발이에요. 여기가 출발인데 우리가 함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요런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거 뭐냐면은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뭐를 가져올까? 프라이어 분포, 그냥 확률 분포를 하나 만들게요. 뭐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려볼게요. 요거 아니야? 요거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구나. 요렇게 생겼어요. 좀만 더 키워볼게요. 요렇게 생겼어. 로봇이 위치해 있을 확률이 요렇게 돼 있다 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이번에 뭐 앞으로 10칸 더 갈 거예요. 앞으로 10칸 더 갈 거야. 그리고 로봇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확률 분포 자체가 오른쪽으로 10칸 이동하면 되겠죠. 요거를 그냥 그대로 옮기면 될 거예요. 내가 현재 시점에서 여기 50이라는 데 있을 확률이나 내가 그 다음 스텝에서 60에 있을 확률이나 두 개가 동일하잖아요. 로봇이 정확하게 딱 플러스 10만큼 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를 그냥 10칸 옆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겁니다, 그거. 주어진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그냥 이동시킬 함수 시프트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P를 이동을 시켜 봅시다. P를 로봇이 이동한 거리만큼 이동을 시켜서 걔를 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로봇이 움직이기 전에 가지고 있던 확률 분포는 얘예요. 여기 50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는데 요게 10칸 옆으로 갈 거다. 아주 정확하게 갈 거다. 그럼 확률 분포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죠. 그쵸? 그거를 우리는 여기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로봇을 랜덤으로 옮길 거예요. 랜덤으로 옮길 건데 범위를 정할 거예요.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화량을 뭐 3이라고 합시다. 뭐 가만히 있을 수도 있지만 한 칸 앞이나 뒤로 갈 수도 있고 두 칸 앞이나 뒤로 갈 수도 있고 세 칸 앞이나 뒤로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으로 샘플링을 한번 하면 돼요. 이렇게 랜덤으로 인티저 정수를 하나 뽑을 거예요.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거 사이에서 랜덤으로 정수를 하나 뽑아서 로봇을 옮길 겁니다. 그럼 로봇의 실제 위치가 요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요만큼 이동을 하면 될 거고 요 확률 분포를 옮길 때 요렇게 바꾸면 되겠죠. 포스테리어를 그냥 프라이어에다가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의 이동을 반영시켜 가지고 프라이어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이 맨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한번 센서를 측정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한번 해요. 그 다음에 또 센서를 가지고 측정을 한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예측을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또 아무 때로 이동을 해요. 거기서 또 측정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이동을 해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렵겠네. 요거 실제로 로봇의 이동이랑 그 우리의 예측한 위치의 이동을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적당히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변수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쌓아 볼게요. 이렇게 쌓아 보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쌓으면 되겠죠. 여기 트라젝토리라는 걸 하나 만들 건데 여기 첫 번째 컬럼에는 트루 포지션 로봇의 실제 위치를 여기 컬럼에다가 쭉 쌓을 거고 두 번째 컬럼에는 실제 예측한 값을 쭉 쌓을 거예요. 그렇게 쌓아 가지고 이 확률 분포 그리는 거는 없애고 플롯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야? 아, 요것도 없애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와요. 파란색이 로봇의 실제 위치였어요. 20부터 출발을 해서 랜덤으로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궤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매 루프가 진행이 될 때마다 로봇은 랜덤으로 움직였을 거고 실제 움직인 궤적은 이렇게 됐다 이거죠. 우리의 예측값 맨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추측을 하기로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센서가 한번 들어왔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갔더니 이제 점점 업데이트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로봇의 실제 위치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이게 다 랜덤으로 돼 있어서 아마 실행할 때마다 다를 거예요. 좀 다른 양상도 볼까? 이런 양상도 있네요. 20에서 출발했지만 한 38부터 추측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진행이 되면서 로봇이 움직이고 있지만 어차피 센서 값도 같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겠죠. 추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늘려볼까요? 엄청 늘려볼까? 이렇게 늘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로봇은 막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있어. 로봇은 막 자기 맘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제 센서 값을 토대로 현재 위치에 대한 그 확률 분포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추 맞아 들어가죠. 되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충분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확률 분포는 되게 좁아졌을 거고 그게 아마도 실제 포지션에 거의 수렴을 해 있겠죠. 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로봇은 계속 랜덤으로 움직이고 이제 센서 매저는 알아서 들어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할만해요? 여기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대로 복사를 하면은 여기서 근데 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만 딱 지울게요.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만 지우고 그러면은 여기 위에 루프 여기 위에 셀에서 실행을 한 마지막 시점에서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의 제일 마지막 시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는 심지어 얘예요. 얘야. 딱 여기 요 뭐 한 3, 4, 5 요 정도에 와 있어. 실제로 여기 와 있어. 요 확률 분포가 요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것도 사실 필요 없죠. 강제로 로봇을 움직여 볼게요. 강제로 로봇을 현재 위치에 정반대에다 갖다 놔볼게.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x 랭스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뭐 한 3 정도 된다 쳐? 그러면은 정반대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로봇의 실제 위치를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놨어. 정반대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률 분포는 여기일 거고 여기일 텐데 로봇이 여기 왔어. 그러면 센서를 측정을 해봐. 그럼 원래 이쯤 요 정도 값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런 게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그림도 적당히 그려봅시다. 그래서 요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저기 위에서 실행을 한 다음에 로봇이 여기 와 있는데 반대에다 갖다 놓고 다시 이걸 출발시켜 볼게요. 쭉쭉쭉쭉 돌았습니다. 이렇게 됐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에 대한 선입견은 여기야. 가장 마지막까지 사실 로봇이 여기 있었잖아. 근데 로봇이 실제로 여기로 움직였어. 우리가 키드냅을 했어요. 납치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센서로부터 매저가 된 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두 번째 히트맵처럼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센서로부터 측정한 값에 의하면은 로봇은 여기쯤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두 개 곱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됐을 거야. 그래서 요거가 업데이트 된 게 이거야. 얼마 안 됐죠. 그렇게 업데이트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 또 측정을 했더니 심지어는 센서 값이 여기가 나왔어. 센서에 의하면 로봇은 여기 있대. 이것도 이제 두 개를 반영했더니 얘가 돼. 또 이번에 측정이 여기가 됐네. 계속 반영이 해봤자 우리의 프라이어는 요런 센서의 매저먼트를 아직 잘 따라오지 못해요. 그쵸? 거의 그냥 여기에만 있죠. 살짝살짝 움직일 뿐이지 안 돼요. 조금씩 가까이 오고는 있네. 조금씩 자꾸 여기에 곱해지니까 자꾸 라이클리후드가 오른쪽에 엄청 세게 곱해지니까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는 있는데 아직 한참 멀었죠. 실제로 이렇게 됐어. 실제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로봇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납치된 시점이 여기죠. 납치되기 전까지는 이제 센서 값이 잘 들어왔으니까 얼추 수렴을 했는데 로봇이 절로 갔어. 근데 우리의 선입견은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게 이제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라이클리후드로부터 점점 이쪽으로 땡겨지긴 할 건데 잘 안 와요. 아직 오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릴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은 계속해서 좁아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는 여기까지 와 있었잖아. 사실 이거 실제로 프린트 해보면은 여기 색칠돼 있는데 빼고는 0이에요. 0. 0으로 들어가요. 0으로 쭈루루루 깔려 있어서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프라이어 분포랑 두 번째에 있는 라이클리후드랑 두 개를 각각의 자리에서 곱하잖아요. 곱해봤자 여기가 다 0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곱해도 별로 안 곱해집니다. 많이 안 곱해져요. 여기에 분산이 너무 세서, 여기에 분산이 너무 좁아서 얘로 인한 효과를 받아들여도 지금 저기에 있는 우리의 바이어스, 우리의 프라이어를 이쪽으로 끌어올려면은 한참 걸려요. 한참. 그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 이거를 그리고 아무리 오래 돌린다고 이게 될까? 나도 그게 궁금하다. 여기서 한번 다시 랜덤으로 돌려볼게요. 랜덤으로 돌려놓고 한 100바퀴 돌려볼까? 오긴 오나? 한참 뭐 오고는 있네. 오고는 있는데 잘 안 올 것 같아요. 잘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을 좀 더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조금 쉬었다가 40분에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그린 게 여러분들 어디선가 배웠을 것 같은데 뭐 확률 그래프 모델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마르코프 체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르코프 체인.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이제 확률 그래프 모델로 나타내면은 딱 요렇게 되죠. 로봇의 초기 위치가 있고 우리는 이 로봇의 초기 위치가 뭐 요렇게 될 어떤 확률 분포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점에서의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구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측정을 한번 해봐요. 측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은 아니지, 화살표가 사실 반대죠. 그 조건부 관계에 따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z라는 값은 x에 대해서 컨디션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실제로 측정이 된 값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x1에 대한 분포를 z1이 실제로 측정이 되었을 때에 대한 포스테리어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x2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측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측정에 대한 라이클리후드가 있을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또 계산을 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얘를 가지고 여기로 넘어올 때 일단 얘를 그냥 얘라고 어사인을 했죠. 아, 이거 여기보다는 여기를 말하는 게 낫겠다. 이 여기서 기준으로 했을 때 이 x1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구했던 이 포스테리어 이거를 가지고 x2에 대한 프라이어를 만들고 있어요. x2에 대한 프라이어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시프트만 시키고 있죠. 그 앞서 구한 x1 위치에 대해서의 확률 분포는 그걸 그대로 옮기면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프라이어 분포가 된다 라고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조금 더 손을 봐줄 거예요. 여기를 조금 더 손을 볼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다시 말하지만 뭐 t라고 쓸까?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시프트만 시켰어요. 그쵸? 지금 점점 좁아져 들어가는 그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핸들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시프트만 시키니까 계속 곱해지기 때문에 분산은 계속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 만약에 로봇이 확률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시프트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좀 뭘 추가할 거냐면은
지금 사실 요렇게만 했죠. 뭐 수도 코드 비슷하게 써보자면 요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뭐 요거를 바로 만져도 되겠지만 우리는 뭐를 좀 더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감마를 곱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추가를 해볼게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살짝 추가를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립시다. 그리고 시프트를 하게 되면은 요걸 요렇게 옆으로 옮길 거예요. 똑같은데 옆으로만 옮길 거잖아. 근데 옆으로 옮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초록색을 옆으로 옮기면 얘가 됐다 쳐. 근데 여기에다가 요런 걸 살짝 더해 볼게. 뭐냐면은 요런 확률을 좀 더 추가해. 모든 자리에다가 컨스턴트를 살짝 추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봇이 납치가 될 확률이 있잖아. 로봇이 어디론가 랜덤하게 납치가 될 수도 있어요. 로봇이 어디론가 랜덤하게 납치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자리에 나타날 확률을 살짝 더해줘요. 그래서 요 빨간색이랑 요 파란색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색 분포를 시프트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 컨스턴트를 살짝 더 깔아줘. 그러다 보면은 이 여기가 몰려 있는 우리의 확률 분포가 되게 몰려 있었던 이 부분,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 확률도 살짝 떠요. 살짝 떠.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클리후드로 메저먼트가 이런 게 들어와. 현재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던 그 지점이 아니라 완전 생뚱맞은 데서 들어와. 그렇더라도 우리가 유니폼을 살짝 깔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이 곱해져도 얼추 잘 따라갑니다. 여기 납치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시켜 놓는 거죠. 살짝. 그래서 감마를 가지고 그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시프트는 시켜놔. 이전 스텝에서 아마 그대로 옮겨올 확률이 높겠지만 납치가 될 확률도 어느 정도 있어. 아니면 뭐 좀 더 엄밀하게 쓰면은 1 감마를 였다가 곱해도 되겠죠. 완전 확률 분포를 맞출 거면. 아니면 따로 노멀라이즈를 하던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납치에 대한 대비를 한번 해볼게요. 납치에 대한 대비 해봅시다. 뭘 꺼야 되냐? 이거 꺼야 되네. 납치에 대해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야겠다. 감마라는 변수를 하나 더 둬볼게요. 감마라고 해서 이제 유니폼을 추가를 할 건데 그거에 대한 웨이트를 조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납치가 되게 잘 일어날 것 같아. 납치가 너무 흔하게 일어나. 그러면은 막 이거를 엄청 큰 값으로 이렇게 정해도 되죠. 납치가 될 확률이 되게 높아. 근데 납치가 될 확률이 되게 낮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대충 이렇게 해볼게요. 어디를 손봐야겠어요? 여기를 손봐야 됩니다. 여기를 손봐야 돼요. 여기다가 그냥 값만 더해볼까? 그럼 감마 이거 더해지나? 디멘션 맞나? 감마를 살짝 더합니다. 그리고 뭐 노멀라이즈 한번 하면은 좋으니까 노멀라이즈도 한번 할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 있던 포스테리어를 살짝 시프트를 시키고 그리고 감마를 살짝 더해서 이제 납치에도 대비를 해보자. 요거 일단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는 납치하기 전이에요. 납치하기 전에 어떻게 되나? 뭐 별 아까랑 비슷해요. 뭐 실제 출발을 여기서 했지만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그 확률 분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못 따라가다가 이거 좀 더 길게 해볼까? 아 충분히 기네. 더 길게 해볼까? 이렇게 뭐 오래 가는 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얼추 거의 문제 없이 따라갑니다. 요랬다 쳐요. 만약에 감마 없는 버전이에요. 이거 키드냅 한 이후에요. 감마 없는 버전에서 로봇을 반대로 옮겨 놓고 감마 없는 버전에서 로봇을 반대로 옮겨 놓으면은 이런 뭐야 얘 엄청 잘 따라왔네. 아 아까 감마 들어가 있었구나. 그죠? 감마 들어가 있죠 지금. 감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아마도 키드냅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밑에 깔려있던 약간의 그 감마 값이 있었잖아. 유니폼하게 감마가 살짝 깔려 있었잖아. 그게 있으니까 라이클리후드 딱
되게 멀리 떨어진 데서 들어와도 바로 확 따라온 거죠. 이건 확률분포도 한번 그려봐야겠다. 이렇게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여기 앞부분 실행하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문제의 순간 우리가 지금 로봇에 대한 아주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 라이클리후드가 확 들어왔어. 곱했더니 이만큼이 돼요. 여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아까는 이게 거의 0으로 깔려 있었어요. 여기가 0으로 깔려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살짝 0이 아닌 아주 작은 숫자를 깔아놔서 요런 게 곱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한 스텝 만에 여기까지 왔어. 두 개, 요거랑 요거랑 두 개 곱했더니 이게 됐어. 그리고 이번에 또 라이클리우드 여기에 측정이 됐나봐. 곱했더니 또 이래. 그러니까 따라온 다음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다시 점점 좁아들겠죠. 이런 거 보면은 점점 좁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시 수렴을 해가죠. 그렇게 해서 뭐 충분히 돌면은 뭐 수렴이 되겠죠. 지금 뭐 얼마 안 돌았으니까 이랬겠죠. 어쨌든 아까는 여기서 납치 딱 돼도 이렇게 바로 확 따라가는 게 아니었고 그냥 여기서 어물쩡 슬금슬금 뭐 따라갈까 말까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니폼을 살짝 깔아놔가지고 얘가 실제로 납치가 될 만한 확률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금 바꿔준 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좀 그거를 해봅시다. 뭐 오늘이 됐든 뭐 하여튼 조만간 과제가 나갈 텐데 과제에 대한 힌트를 약간 드릴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로봇이 이동할 확률을 해볼게요. 로봇이 이동할 확률. 먼저 어떤 시점에서 로봇이 딱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뭐 0, 1, 2, 3, 4 이렇게 딱 5칸이 있어요. 5칸이 있고 이렇게 생겼어. 1, 0, 0, 0, 0. 표로도 그려드릴게요. 아니야, 표로 하자 차라리. 여기가 x가 0, 1, 2, 3, 4가 있어. 그때 확률이 1, 0, 0, 0, 0이에요. 어떤 시간 t에서 현재 시점에서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라고 확률 분포로 나타냈더니 100%의 확률로 0에 있을 거래. 100%의 확률로 0에 있을 거래. 근데 우리는 로봇이 조금 랜덤해요. 로봇이 약간 랜덤한 경향이 있어서 한 스텝 이동을 한다 쳐요. 한 스텝 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뭐 로봇이 예를 들어서 플러스 2만큼 이동한다고 합시다. 플러스 2만큼 이동을 하면은 로봇이 확률적이지 않게 움직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로봇이 존재할 확률이 그냥 그대로 올 거야. 로봇이 아주 완벽해서 두 칸 가라고 하면은 정확히 두 칸을 가.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이 약간 이상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로봇이 딱 두 칸 딱 갈 수도 있지만 하나 모자르게 갈 수도 있고 하나 더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로봇의 이동 자체도 프로바빌리스틱해져요. 그럴 수 있겠죠. 로봇이 뭐 딱 90도 도르라고 해서 딱 90도 도는 게 아니라 조금 덜 돌 수도 있고 더 돌 수도 있고 뭐 항상 뭐 현실에서 일어나는 건 그렇잖아. 요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요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번에는 0.5, 0.5였어. 0.5, 0.5였다 쳐요. 그러면은 요렇게 생긴 그 로봇의 모델이었다면은 로봇이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 애였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제대로 갈 확률이 요만큼이었죠.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한 칸 모자랄 확률도 있고
한 칸 더 갈 확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의 직전 위치가 0이었다면 1, 2, 3에 떨어질 텐데 그 1, 2, 3에 떨어질 확률이 1대 8대 1이죠. 근데 0이었을 확률이 0.5니까 여기 앞에 0.5가 이렇게 곱해진 거겠죠. 마찬가지로 직전 위치가 1이었을 수도 있어. 1이었을 수도 있어. 그러면 2, 3, 4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요거를 다 더하면은 그럼 0.4에 0.45 0.45 0.05 이렇게 되겠네. 만약에 그 직전에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가 1했다면 0이나 1일 확률이 5대 5였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1, 2, 3, 4에 걸쳐서 요런 확률로 존재하겠죠. 아마 0에서 1로 올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고 여기서 1로 왔을 확률도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요런 분포가 나타나겠죠. 요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뭐 좀 더 설명할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직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로봇이 가라고 한 위치가 있을 때 그만큼 갈 수 있을 확률이 제일 높겠지만 그거보다 조금 덜 가거나 더 갈 확률의 분포를 제가 줄 거예요. 로봇이 실제 이동할 확률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여기가 바뀌어야겠죠. 여기 그냥 시프트만 시키는 게 아니라 막 웨이티드 썸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마치 약간 컨볼루션 구하는 것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로봇이 뭐 5칸 이동했을 때 실제 5칸 갔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 못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전에 위치가 딱 어디가 아니라 그것도 확률 분포로 존재를 했을 테니까 그거 두 개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만큼 이동을 시켰을 때 시키고 나서의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려면 단순히 시프트만 시킬 게 아니라 방금 한 것처럼 이제 확률 분포 두 개를 가지고 적절한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과제로 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